첫 시간이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과목이든. 왜? 이거에 연계해서 계속 내용이 살이 붙어가니까 첫 시간이 제일 물론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도 굳이 말하면 첫 시간에 더 가중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다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수라는 과목을 설명할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거듭 제곱이란 말부터 일단 볼게요. 자, 거듭은 제가 아는 한 저도 국어는 그렇게 잘하진 않고 옛날에 잘했어. 고등학교 때는 국어가 2등급이었는데 수능에서 제가 아는 한 이게 순 한글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많이 써요. 실수를 거듭하다.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그래서 어떤 일을 반복하다 할 때 이제 거듭이란 순 한글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제곱이란 거는 여러 번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제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곱하는 거를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까지는 뭐 그냥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얘가 왜 필요한 거냐면 잘 들어봐봐. 수학 선생님께서 2를 3번 곱하래. 그걸 써야 해, 손으로 굳이. 썼어요. 3번 정도는 괜찮아. 응? 내 엘보가 아파도 3번 정도 쓰는 건 뭐 무리가 없단 말이야. but 2를 100번 쓰래. 씨발이지. 욕 나오지. 1을 어떻게 100번 씁니까? 맞잖아. 곱하기만 99번 써야 되는데 팔이 아프잖아요. 수학은 효율성에 항상 효율성, 최적화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2를 실제로 100번 곱한 것을 축약된 표현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중1 때도 배우고 그래 아무튼 중1 때 배웠을 거야. 자, 어찌됐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고,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당연히 각각의 자리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자, 이 오른쪽 어깨에 있는 숫자를 지수라고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숫자를 미치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알고 있지만 차곡차곡 한번 가보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 자, 그럼 지수라는 것은 결국, 자, 밑부터 할까? 밑은 실제로 곱해지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수에 있는 이 숫자의 의미는 이 밑을 실제로 곱한 횟수가 되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얘를 읽는 방법을 2의 100제곱, 그러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를 100번 곱한 걸 실제로 곱하기 귀찮으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각각의 자리가 있고 각각의 의미하는 게 있으며, 그리고 읽을 때는 2의 100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축약 표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나왔다? 팔이 아프니까요. 이까지 괜찮죠? 이걸 이해 못하는 거는 고졸해야 됩니다. 아니, 중졸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이 있어요. 지수법칙. 자, 첫 번째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2의 3 더하기 2제곱해서 2의 5제곱이 돼요. 근데 외우지 말고요. 왠지 한 번만 생각하고 외웁시다.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다. 외우지 말라가 아니라 외우긴 외워야 돼. 근데 너무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고. 자, 그치만 왠지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자, 2의 세제곱, 이 거듭제곱 표현은 실제로 2를 3번 곱한 거지. 그리고 얘는 실제로 2를 2번 곱한 거지. 걔를 곱하라 했으니까 2가 5개 있으니까 당연히 2의 5제곱이라 쓸 수가 있는 거죠. 곱한 횟수는 5번일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밑이 똑같은 두 거듭 제곱을 곱할 건데 그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땐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에서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굳이 나눠서 외우지 말고 하나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 있고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 있어요. 자, 내가 뭘로 분류했는지 알겠죠? 이게 앞에 게 더 지수가 클 때랑 지수가 똑같을 때랑 뒤에가 지수가 더 클 때, 뭐 굳이 내가 일단 케이스로 나눴지만 사실 세 개는 다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세 개 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눗셈은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뒤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숫자가 분자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거듭제곱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약분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2가 딱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 외웁니다. 밑이 똑같은 거듭제곱끼리 나눗셈일 때는 지수끼리 뺀다. 그래서 3 빼기 2에서 1 이렇게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일단 표현하고 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둘 다 약분이 되니까 0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가끔 0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자, 봐봐. 선생님께서 밑이 두 개 똑같을 때 나눗셈은 뺀다고 했는데, 자, 빼버리면 2 빼기 2니까 2의 0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2의 0제곱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그 다음 얘도 분수로 바꿔보면 2의 세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세 개가 분모에 있는 거고 이 두 개가 분자에 있으니까 두 개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데, 굳이 앞에 더 클 때는, 앞에가 지수가 더 클 때는 빼서 표현한다. 똑같을 때는 무조건 1이다. 뒤에가 더 클 때는 분모로 간다. 뺀 개수만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딱 그냥 기억합시다. 그냥 앞에가 더 클 때는 빼도 된다. 나머지 두 개는 분수로 바꿔서. 어차피 얘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고, 굳이 말하면 얘 두 개가 특이 케이스니까. 자, 그리고 얘도 야, 똑같은 거랑 똑같은 걸 나누면 당연히 1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100 나누기 100도 1이고 5 나누기 5도 1이고 네모 나누기 네모도 1이니까. 세 번째, A, B의 세제곱.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 거듭제곱 표현의 뜻에 따라서 실제로 A, B라는 것을 3번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곱셈에서는. 그러니까 편하게 계산해도 되니까 A 먼저 3번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B 먼저 이렇게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 표현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요 안에가 지금 곱하기 꼴로 되어 있는 거의 거듭제곱은 분배 법칙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분배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이렇게 있다 합시다. 거듭제곱에 또 거듭제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얘가 이제 밑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지수니까 얘를 실제로 3번 곱하라는 거야. 2의 제곱을 실제로 3번 곱하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밑이 똑같을 때 지수끼리 더한다 했으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의 곱하기 3 이렇게 하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가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는 곱한다, 지수가 떨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더한다, 이렇게 따로 그냥 외워두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5번. 아마 이게 안 나왔죠. A분의 B를 제곱하잖아.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A분의 B 곱하기 A분의 B니까 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번이랑 비슷하게 이게 분배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도 상관이 없어. 분배 법칙이라고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이죠. 5개. 자,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중3으로 돌아가 볼까? 4의 제곱근. 수아야, 얘기해 볼래? 16? 가연, 너의 대답은? 2. 둘 다 틀려버려서 지금 너무 슬프거든요. 어떤 식으로 중3 때 공부를 하신 겁니까? 필마 2가 답입니다. 자, 다시 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바로 거듭 제곱근 설명할 뻔했네. 거듭 제곱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곱근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잘 들어.
이 말의 뜻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생님? 제곱했을 때 4가 되도록 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도록 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야, 2 제곱하면 4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개가 4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9의 제곱근은 당연히 뭐라고?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럼 풀마 3이라고. 자, 그러면 2의 제곱근. 수아야 뭘까? 좋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사실 이게 잘 들어. 이 한글로 표현된 걸 여러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이 근을 x라고 잡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이 x를 제곱하면은 뭐가 돼야 돼? 4가 되도록 하는, 자, 다 같이 몇 글자? 5글자. 2차 방정식이죠. 이 2차 방정식을 풀라는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이건 암산으로 풀어도 되지만 뭐 4를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풀죠. 혹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 풀었던 거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던 거거든. 9의 제곱근은 어떻게 수식으로 쓰셔야 된다? x제곱을 9. 그래서 이 x 자체가 9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제곱이 2. 얘를 만족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었던 거지. 일단 제곱근의 뜻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듭 제곱근. 물론 여러분 제곱근도 거듭 제곱근에 포함되는 거예요. 거듭이란 건 2번 이상이면 거듭이라 하니까 반복하는 거니까. 자, 8의 세제곱근.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얘가 뭘 원해? 3번 제곱했을 때 똑같은 거 자기 자신을 3번 곱했을 때 8이 되는 정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근데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단 2가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 방정식을 세웁니다. 이 세제곱근을 내가 x라고 두면은 실제로 걔를 3번 제곱했을 때 8이 되도록 하는 몇 글자? 3차 방정식, 5글자. 3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9차 방정식 배웠거든요. 무조건 인수분해로 푸셔야 되거든요.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뭐다? 곧 얘의 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인수분해해서 푸는 겁니다. 가연아, 인수분해 해볼래, 이거?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4. 수학이 어려운 이유. 고1 때 한량처럼 쳐놀다가 고2 때부터 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근 푸는데 3차 방정식이 나와. 다시 고1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힘들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지금 인수분해 공식이 몇 개예요? 11개인가 10개인데 지금 그거 설명하면 또 1시간, 2시간 걸리고. 그래도 제가 지금은 아직 겨울방학도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자, 3자 공식이라고 해서 얘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3자 뗍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안 봐도 돼. 자, 얘만 보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가리지 않아요. 제 원리는. 3자 떼면 A 빼기 B 이렇게 되고 앞에 거 제곱, 뒤에 곱해서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배웠던 기억이 나죠?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요. 열심히 3월달 열심히 배웠잖아요. 곱셈고시. 다 그게 누적이 될 거예요. 지금 배우는 이 거듭 제곱근도 다 계속 누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3차 방정식 풀 겁니다.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고 인수분해 잘 했죠?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으로 바뀐 겁니다. 왜? 얘 두 개가 지금 곱해져 있는데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x는 2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야죠. 자, x는 반근의 공식 쓸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무조건 2의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8의 세제곱근은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총 3개가 나오는 거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근 총 3개가 나오는 겁니다. (16의) 4제곱근 구하세요. 자, 그러면 x 4제곱은 16이라고 일단 쓰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두 개는 바로 나오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딱 걔는 4번 딱 제곱하면 무조건 16 될 수밖에 없거든. 자, 어찌됐건 자, 16 넘기면 x 4제곱 빼기 16 이렇게 되고요. 자, 인수분해 할까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인수분해 또 되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16의 4제곱근인데 몇 개? 2개 나옵니다. 4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거든.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똑같이 이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와요. 물론 이런 것도 기본 문제로 낼 수 있지만 거의 안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야. 잘 들어. 수아야, 7의 세제곱근은 몇 개입니까? 가연은 몇 개요? 3개. 아니, 어차피 내가 이렇게 풀 거 아니니. 물론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요, 너희 레벨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은, 이 말은 이 3차 방정식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되고,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예요. 이 방정식의 근이 곧 내가 이 세제곱근이랑 똑같다 했잖아요. 5차 방정식은 근이 5개라고. (25의) 5제곱근. 수아야, 몇 개라고? 5개라고. 자, 근데 잘 들어. 여기서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 5개의 제곱근들 중 실수의 개수만 물어봐요. 실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5제곱근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 레벨밖에 안 나와. 뭐라고? 25의 5제곱근은 총 5개인데 왜? x 5제곱은 25를 풀 거니까 5개가 맞다고. 이거를 만족하는 x는 5개예요. 무조건. 5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5개야. 그러니까 25의 5제곱근은 무조건 5개인데 근데 이 5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보통 이걸 물어본다고. 이거를 실제로 구하지 않고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로. 일단 이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사전 지식으로 2가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슬퍼. 알 게 너무 많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자, 첫 번째가 자, 얘들의 특징이 뭐야? 홀수차 함수들이에요. 아직 안 배웠지만 3차 함수, 5차 함수, 7차 함수인데 잘 들어. 최고차항 개수는 무조건 1이어야 돼. 물론 2여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차수의 항은 안 나와야 돼요. 이들의 그래프의 모양이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지. 자, 근데 이해되게끔 할 겁니다. 얘들의 그래프 모양이 똑같거든요. 근데 잘 들어봐봐. 일단 다 0,0을 다 지나요. 0,0 지나고
여기에 1 넣으면 1이죠. 1,1 지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 여기에 2 넣으면 2,8을 지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을 지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차도 똑같겠지 왜? 아니 1을 넣었을 때 여기 찍히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찍힌다니까. 이거 이해되니? 가연아? 자세히는 몰라도 돼. 내 말은 이 그래프들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정도만 알면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y축으로부터 동일하게 떨어진 x값을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1 넣거나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부호만 바뀐 채로 y값이 서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5를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항상 어느 점을 잡든 간에 똑같이 벌어진 값을 대입하면 길이는 똑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홀수차 함수들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 y는 x 4제곱, y는 x 6제곱 블라블라. 자, 짝수차 함수들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2차 함수랑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자, 1을 넣었을 때 1 찍히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 2를 넣어도 4, 마이너스 1을 넣어도 4. 근데 얘도 똑같아요. 보면 알겠지만 4제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똑같이 벌어지면 똑같이 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요. 일단 이 두 개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홀수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미역, 짝수차 함수들 빗살무늬 투기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알 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자, 5글자로 가연아 뭐라 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너희도 알지? 다 이항해서 인수분해해서 풀지. 이렇게 2랑 마이너스 2.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잘 들어봐봐.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 좌변에다가 y를 붙이고요. 우변에다 y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좌변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우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쌤, 굳이 그렇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니까 그래. 자, 얘부터 그려볼게. 1,1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4, 3,9면 대충 여기 있겠다. 똑같이 이렇게 벌어질 거니까. 야, 여기. 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y절편이 2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1 증가, 1 증가, 1 증가, 1 증가, 1 증가, 1 증가. 1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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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감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교점 몇 개? 2개 보이십니까? 2개 보이시죠? 여기에 x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 x좌표 하나가 지금 교점에 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풀죠. 당연히 누가 이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풉니까? 이렇게 풀지. 근데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다? 방정식은 너희가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해도 함수의 뭐로? 교점이 곧 방정식의 근이라. 굳이 말하면 교점의 x좌표들이죠. y좌표 어떻게 구해요? 아니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해야 되고 여기 대입해야 되죠. 어차피 똑같은 y값을 가질 건데. 그래서 뭐다? 방정식을 풀 때 여기 y를 붙인 다음에 두 그래프의 교점이 곧 실근이다. 안 만날 수도 있죠,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까? x제곱은 자,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거든요. 이 그래프는 안 만나잖아요. 아마 2차 방정식 표현해볼게.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2차 함수랑 이 그래프가 만나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거든. 만나면 실제로 근을 구하라는 건데 안 만날 거니까 아마 허근이 나올 거예요. 판별식 써보시면.
판별식 때리면 누가 봐도 지금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야 실제로. 시근이 안 나타나는 거야. 허근만 2개 존재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은 그냥 무조건 2개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처음 듣는 것 같아? 오 진짜 대박 이런 게 있었구나. 나 늘 말했습니다. 고1 2차 함수 할 때도 아마 했을 거고 2차 부등식 할 때도 이런 얘기 계속 했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의 근본인데 진짜 대부분 모르는. 자, 이 두 가지 인지하세요. 뭐라고? 방정식의 근은 두 함수로 표현했을 때 교점의 x좌표랑 방정식의 근이 똑같은 거고, 만약에 이렇게 안 만난다는 것은 그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는 거죠. 나머지 만나면 실근을 갖겠지만. 자, 두 가지 인지하시고 자꾸 갑니다. 어, 6의 세제곱근을 구해볼게요. 근데 세제곱근 중 세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만 구하세요. 자, 그럼 우리 뭘 푼다? x세제곱은 6. 얘를 풀면 되는데, 얘를 풀면은 실제로 세제곱근 다 구할 수 있는데 개수, 실근의 개수만 구하랬으니까 우리는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y를 붙이고 y를 붙여서 이 3차 함수랑 이 상수 함수의 교점이 곧 실근의 개수라고. 얘 그래프는 방금 내가 말했죠. 이렇게 미역처럼 그려지고요. 얘 그래프는 우리 공통수학 2에서 배웠습니다. 제일 최근에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6 이렇게.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실수인 거예요. 아니 허근인 거예요. 죄송해요. 세제곱근이니까 당연히 3개가 맞는데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거를 이렇게 함수 그래프로 바로 개수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아 이해되니? 진짜로? 오.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이제 너희 머릿속으로 뭘 떠올려야 돼? 일단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인데 3차 방정식의 근이 곧 세제곱근의 개수니까. 실수의 개수는 머릿속으로 이미 이게 떠오른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밖에 없구나. 그럼 여기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자, 어차피 이게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7제곱이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실근의 개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외워도 되는 거죠. 이 표를 만약에 학교 가서 포스트잇에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서 외우는 학생이 있다면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매점 가서 빵 하나 사주세요. 수학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상관없이 여기서 n이란 거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3든 5든 7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홀수이면 a 값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상수함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실수인 건 한 개가 왠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수학 공부를. 방금 다 처음부터 그게 다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줬잖아요. 이의 4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수아야 몇 개게?잖아요. 2개? 몇 개게? 2개죠. 왜? 우리는 얘라고 주는 거고 이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는 거죠. 원래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지만 그냥 4제곱근 중 그냥 2의 4제곱근은 무조건 4개죠. 그렇지만 실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y를 붙여서 2차 함수처럼 생긴 거랑 y는 2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개수 2개, 나머지 2개는 허근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봐봐. 얘가 0이면 상수함수가 어디를 지나가? x축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두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0일 때는 실근의 수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음수면은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안 만나니까 4개 다 허근으로 잡히는 거야. 그럼 또 얘를 안 외울 수 있잖아. 지금 머릿속에 이미 그래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이면은 2개가 존재한다. 0이면은 1개가 존재한다. 음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외운 학생이 있다면은 우리가 외웠나요? 이 내용을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있거든요.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실제로. 그치만 응용이 안 될 뿐더러 까먹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다 납득한다면은 까먹을 일이 없죠.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더 중요한 게 있어. 몇 시야? 시간이 되나? 시간은 충분하다. 자, 9의 제곱근이 뭐예요? 풀마 3인데 그러면 너희 처음에 중3 됐을 때 멘탈 터졌던 이유가 뭐냐면 2의 제곱근이 왜 풀마 루트인지를 몰라요. 지금은 당연하다 느끼지만 아까도 약간 좀 그랬지만 2의 제곱근의 뜻이 뭐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인데 이 루트라는 기호를 안 쓰면 실제로 있어요. 1.4141592 머시기 가는 숫자가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 계산기 집에 가서 두드려봐. 1.99922가 되거든요. 근데 매번 2의 제곱근을 전 국민이 이거를 전 우주가 아니라 전 지구촌 사람들이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기호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기호가 나온 이유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매번 다 1.4 3의 제곱근 있어요. 풀마 루트 3이라고 쓰기 전에 있었어요. 1.713이었나? 아무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루트를 쓸 필요가 없는 거고 9의 제곱근은 루트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다현아 뭐해? 낙서하기 벌써 집중력 이렇게 틀어져. 아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근데 이거 진짜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야. 그럼 봐봐. 8의 3제곱근을 해버리면 굳이 루트 기호를 안 쓰고 2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봐봐. 만약에 6의 세제곱근이라 할게. 6의 세제곱근. 얘도 있어요. 실제로 3번 제곱해서 6이 된 숫자가 있어요. 1. 얼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매번 사람들 외우기 싫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세제곱근 6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얘는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되죠. x세제곱은 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실근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얘를 세제곱근 6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매번 외우기 싫으니까 1. 얼마 있을 거예요. 세제곱근 6이. 근데 얘가 8이야. 쓸 필요 없죠. 2라고 쓰면 되니까 얘는. 구에 4제곱근 4개가 있는데 지금 마음이 자 x4제곱은 9 이렇게 푸는 거고 이 4차 방정식 푸는 건데 함수를 해석하면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니 실근이 2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4번 제곱해서 9가 된 숫자 있어요. 1. 얼마 있을 겁니다. 왜냐면 2는 4번 곱하면 9 2는 4번 곱하면 16이니까 1은 4번 곱해봤자 1이고 1보다 작은 거 4번 곱하면 분수 여러 번 곱하면 더 작아질 거니까 1. 얼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매번 외우기 싫으니까 얘를 어떻게 쓴다? 4제곱근 9라고 쓴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제곱근 9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실수인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허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는 안 물어봐요. 적어도 얘를 보고
4제곱은 9구나. 4번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구나. 얘는 4번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구나. 근데 어찌됐건 얘 4번 제곱하면 플러스 되면서 어차피 9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16이야. 쓸 필요 없다고 4제곱은. 그냥 2 마이너스 있으면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일반화 시켜가지고 뭐 3의 4제곱근이라 하면은 이게 짝수면은 무조건 4제곱근 그수 마이너스 4제곱근 그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16이고 이게 짝수면은 굳이 저렇게 표현 안 해도 되죠. 그냥 딱 떨어지니까. 답을 루트 4라고 쓰면 틀리잖아요. 2라고 써야지. 자, 그럼 일단 1번 문제 하나 풀 수 있다. 재밌다. 잘 들어. 야, 칠판 봐. 너 보지 말고 책 넘기지 말고. 자, 수아야. 64의 세제곱근은 4입니다. OX. 가인이 너의 생각은? 어? X. 이유는 뭡니까? O. 자, 내가 쓰는 문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봐봐. 사람은 여자입니다. 틀린 명제입니까? 참인 명제입니까? 거짓이 명제입니까? 거짓이죠. 그럼 얘도 거짓이어야지 않을까? 64의 세제곱근은 3개를 쓰셔야죠.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콤마가 2개 있었어야 돼. 적어도 계산은 3개를 썼었어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려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틀렸습니다. 세제곱근 3개 말해야 돼요. 자, 가연아, 니은 OX.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O, OX. 오죠. 왜요, 선생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머릿속으로. 안 만나는 거죠. 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실제로 6은 3번 제곱하면 216 됩니다. 자, 가연아 OX. X. 이유는? 자, OX. 딴 생각하는 건가, 지금? 어, 어. 다 O 같아요? 얘는 O가 맞아요. 자, 여자는 사람이다. OX. O죠. 그럼 얘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주체의 세제곱근 3개가 쓰셔야겠지만 이 3개는 얘의 제곱근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세제곱근은 얘입니다. 3개 다 써야겠지만 얘들 하나하나 추측해서 얘는 얘의 세제곱근입니다. 맞는 말이지. 틀린 말 아니죠. 얘는 O입니다. 수학 OX. O. 세제곱근이라고 한 순간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하나에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1번으로 나와요, 여러분. 자,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까? 노파심에. 지금 할 게 많은데.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답을 생각합니다. 몇 번인지. 저도 할 거니까. 30초도 필요 없다. 자, 몇 번? 아, 더 줄게요. 수학 몇 번? 4번.
가연이 4번이죠. 일단 1번, 3번 절대 아니죠. 얘도 아니죠. 왜?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곳은 없는데 있다고 했네. 얘 틀렸죠. 바로. 얘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 아니 잠깐만 알려줘야 되나? 4제곱근 16이란 거는 4제곱근 16이란 거야. 얘는 2죠. 4가 아니라 4는 4번 제곱하면 얼마야? 256이죠. 자, 그 다음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 첫 번째. 자, 4제곱근 7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근호를 왜 쓴다고? 4번 제곱해서 7이 되는 숫자 있어요, 실제로. 1점 얼마. 근데 그거를 매번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외우기 싫으니까 이렇게 표현만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어떤 수라고 너희는 보여야 되냐면 실제로 4번 제곱하면 7이 되는 숫자예요, 실제로. 이건 어떻게 보여? 4번 제곱하면 16이 되는 숫자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거보단 이게 더 이건 바로 보이고 4번 제곱하면 얼마인지 이거는 4번 계산해봐야 되고 근데 뭐 수아가 여기 뭐가 된다고? 7이 된다는 그 얘기 한 거예요. 야 n제곱근 a면 실제로 n번 제곱하면 a가 된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실제로 그 표기법 이 정의에 따라서 n번 제곱하면 이 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두 번째. 자, 우리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6이잖아요. 자, 같은 거듭 제곱근끼리는 앞에 있는 숫자,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도 상관없어. 야, 참고로 상식입니다. 이 루트 앞에는 2가 있어요. 제곱근 2이기 때문에. 제곱근 3, 루트 3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같은 거듭 제곱근이면, 그러니까 3제곱근, 세제곱근 2랑 세제곱근 뭐 7을 곱하면은 세제곱근 14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요. 세제곱근 2랑 4제곱근 4를 곱하면요. 아니, 뭐 5를 곱하면요. 얘는 그냥 이렇게 딱 써야 돼. 더 이상 축약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일 축약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더 이상 간단하게 못 나타냅니다. 세 번째. 2번이랑 일맥상통한 겁니다. 같은 거듭 제곱근끼리 나눗셈이 있을 때 한 지붕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결국 안에 것끼리 그러니까 같은 거듭 제곱근이면은 나누기 곱하기 그냥 지들끼리 안아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 자, 세제곱근 2에 내가 여기를 7번 제곱한다고 쳐. 자, 결론부터 일단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1번이랑 얘가 다른 거는 4제곱근이면 4, 세제곱근이면 3. 그러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다. 얘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고 얘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얘가 더 크거나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이랑 1번 차이점은. 5번이구나. 아니 4번 맞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왠지 한 번만 설명하면 자, 거듭제곱 우리 배웠잖아. 얘를 실제로 7번 곱하는 거야. 야, 7번 너무 많다. 2번이라 할게. 자, 얘를 실제로 2번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제곱근 2랑 세제곱근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번 공식 쓰면 돼요. 왜? 같은 거듭 제곱근끼리는 안에 것끼리 곱하니까 세제곱근 2 곱하기 2니까 세제곱근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아우, 당연한 겁니다. 자, 5번, 6번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잖아. 그냥 풀 수 있잖아. 자, 참고로 잠깐만. 중3 때 다 100점 맞았잖아요. 자, 수아야, 몇 루트 몇입니까? 잘하네요. 자, 여기 2가 있는 건데 3이 여기 2가 있다는 것은 3이 2개가 나갈 수 있어. 2개씩만 나갈 수 있어. 대신 3이 2개가 나갔는데 1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개씩 짝짝꿍 할 수 있으니까 4개가 나가는 거야. 4개가 나가는데 절반으로 줄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3의 제곱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3의 5개에서 3이 4개 나가니까 3 이렇게 남는 거거든. 자, 똑같은 메커니즘이야. 또 물어볼 거예요. 가연아, 몇 루트 몇? 몇 세제곱근 몇?
4? 3인데! 이 세제곱근 2가 되는 거예요. 왜? 3개씩 나갈 수가 있는 거고 3개당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수 알겠니? 모르겠다고? 좋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2가 있으면 이건 이해되잖아요. 똑같은 메커니즘. 대신 얘가 2가 3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여기 안에 있는 게 3 2개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 나가면 3이 하나가 되는 건 알지, 수아야? 얘는 여기 3이 있으면은 3개씩 나갈 수 있다고. 대신 나가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4개 있으면 3개밖에 못 나가죠. 4개 다 못 나간다고. 근데 그 이 3개가 나간 게 하나가 된다고. 똑같은 원리라고. 이제 수아야, 그러면 몇 4제곱근 몇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6번 설명하고 문제 빨리 풀고 갑시다. 시간이 15분 남았네.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는데요, 수업을. 근데 이게 지금 기초예요, 여러분. 이것만 좀 잘 해놓으면 뒤에 탁탁탁 잘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세제곱근 안에 또 4제곱근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뭐 증명해 줄 수 있는데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자, 여기끼리 곱할 수 있어요. 12제곱근 2가 됩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봐봐. 세제곱근 4제곱근 2 이렇게 있다고 쳐. 얘를 내가 3번 제곱해 볼게. 그럼 3번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아니, 얘가 나오겠지. 왜? 이렇게 쓴 거 자체가 세제곱근 머시갱이는 실제로 3번 제곱하면 머시갱이가 돼야지 4제곱근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변을 또 4제곱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지. 근데 얘는 내가 아까 말했죠. 이거 두 개는 12라고 써도 되거든요. 봐봐. 얘를 12제곱 했더니 2가 됐대. 그 말은 뭐야? 얘는 2에 12제곱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얘를 실제로 12번 제곱하면은 2가 되기 때문에 2에 12제곱근. 근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방금 설명한 거. 그냥 이거 두 개 곱할 수도 있다. 이것만 기억해도 저는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봐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쪼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눗셈 느낌으로. 똑같은 거니까. 여기 2가 있다 했잖아, 내가. 아니면 얘 두 개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용할 때 필요하거든요. 계산할 때 필요하거든요. 쪼갤 필요성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야, 6번은 증명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자. 자, 만약에 12제곱근 2에 18제곱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 두 개가 약분이 돼요. 지금 최대 공약수가 6이죠. 6으로 약분해서 제곱근 2에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 2를 곱해서 4제곱근 2에 6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도 없고. 이제 진짜 문제 풀자. 자, 다음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2의 1제곱은 2고요. 2의 2제곱은 4고요. 2의 3제곱은 8고요. 8이고요. 2의 4제곱은 16이고요. 아, 스킵 한번 해볼까? 2의 7제곱. 과연 얼마게? 128이고요. 2의 8제곱. 256이고요. 2의 9제곱. 512고요.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수학 좀 공부한다고 치면 이 정도는 암기? 아니,
많이 풀다 보면 되는데. 자, 3도 알아야 돼요. 3의 1제곱은 3이고요. 3의 제곱은 9고요. 3의 세제곱은 27이고요. 3의 4제곱은 81이고요. 3의 5제곱은 243이고요. 3의 6제곱은 729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합시다. 7제곱 안 나오니까. 못 봤어. 왜 이거 알아두면 좋을까요, 선생님? 바로 보여줘, 여러분. 바로 보여줘. 64, 2의 6제곱. 이런 것도 바로바로. 아니, 언제 여러분 이러고 있니? 머릿속으로 2 곱하기 2, 4, 8, 16, 32, 60. 어우.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27을 3의 세제곱으로 바꾸시고 그 바깥에 이렇게 제곱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수법칙 인접해 있을 때는 곱할 수 있으니까 3의 6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수아 이거 얼마? 3? 9. 9죠. 아, 아까 방금 했죠. 5분 전에 했죠. 3 3개가 나가면 3 하나가 되는데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도 5도 다 그렇게 되는데 6개 있으니까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3명 손잡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9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자, 바깥의 제곱은 또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얘도 9겠죠. 3 4개가 나가면 하나가 되는데 8개는 4개 4개 나가서 딱 2개가 될 거예요. 9. 그 다음 얘는 일단 얘 2개 곱합니다. 곱하면 6제곱근 729인데 얘는 3의 6제곱이거든요. 야, 그럼 당연히 3이 되겠다. 81에 3 더하니까 84가 되겠지. 자, 2번 잘 봐, 여러분. 우리 3자 공식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얘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이 전개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전개하는 건데 전개할 때 원리는 봐봐. 얘가 지금 더해져 있든 빼져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뭐 두 개가 더해져 있든 빼져 있든 뭐가 있는데 얘를 제곱하고 두 개 곱해서 부호 바꾸고 뒤에 거 제곱한 게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얘 볼 필요도 없이 얘 세제곱 하시면 되거든요. 똑같아요, 원리가. 봐봐. 두 개가 더해져 있고 빼져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두 개가 있어. 얘를 제곱하면 여기 있죠. 왜? 이거 제곱하면 이게 안에 들어가면서 얘가 9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 두 개 곱해서 부호 바꾼 거 여기 있죠. 얘 제곱한 거 여기 있죠. 그럼 이 새끼 볼 필요도 없어. 각각 몇 제곱? 세제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는 원래 있고 얘 세제곱하면 어떻게 했대? 세제곱근 3은 세제곱하면 당연히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당연히 그냥 2가 되겠지. 따라서 얘 두 개 약분해서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3자 공식. 그러니까 봐봐. 인수분해도 잘해야 돼. 곱셈 공식 전기도 할 줄 알아야 돼. 힘들죠. 힘들어요. K 고등학생들 힘든 거 인정합니다. 어쩌겠니? 자, 여기 2가 있으니까 12제곱근 64 6제곱근 64 6제곱근 64 18제곱근 64 18제곱근 64 12제곱근 64 이렇게 되네. 자, 이거 암산 가능하거든. 가연아 답 얼마? 1이 되겠죠. 무슨 문제가 뭘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약분이 되면서 다 1이 됩니다. 굳이 64를 2의 6제곱으로 바꿔서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4번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유형. 이건 약간 정해져 있는 유형이라 잘 봐봐. 자, 일단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10제곱이니까 지수가 인접해 있네. 2의 30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마찬가지로 2의 20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2의 12제곱 이렇게 될 거고 2의 22제곱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져 있어. 이건 이렇게 해야만 풀려요.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2를 빼내는 거야. 이 20개 꺼낼 수 있죠. 그럼 여기 이 10개 이렇게 남을 거고, 이 전개하면 딱 얘가 될 거고,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전개하면 얘가 될 거니까. 자, 여기서 12개 뽑아 먹을 수 있거든. 2에 12개 뽑아 먹고, 여기서 먼저 뽑아 먹을게. 22개에서 12개 뽑아 먹었으니까 10개 남았을 거고, 12개에서 12개 한 개밖에 아니라 1밖에 안 남겠지. 자, 그러고 보니까 얘 두 개가 약분이 돼.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아. 약분이 된다고. 그 다음 얘도 약분이 돼요. 분자에 2가 20개, 분모에 2가 12개. 그러면 약분 때리면 분자에 2가 8개 남겠지. 여기 제곱근이니까 8개가 나가서 4개가 되겠죠. 2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16. 자, 지금 얘는 제곱근, 얘는 세제곱근, 얘는 6제곱근이야. 안에 것끼리 나누고 곱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통일을 시켜야 돼요. 당연히 2랑 3과 6의 최소 공배수 6으로 통분할 거야. 그 말은 뭐야? 통분이란 말은 못하죠. 그냥 통일한다 이겁니다. 나의 소원은 통일. 유일한 분단국가. 자, 여기도 세제곱하고 여기도 세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6제곱이 되고 얘도 9제곱이 되고 얘는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말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두 개 약분도 가능하지만 곱하기도 된다 했습니다. 각각 제곱을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2가 있으니까 세제곱, 여기 세제곱, 여기 3 곱하고 이 전체에다가 세제곱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배 법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설명했죠. 그래서 얘도 세제곱, 얘도 통일해서 합쳐서 세제곱이니까 얘 6이 될 거고 얘가 9가 되고 여기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제곱만 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것끼리 지랄 연명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6제곱근에 얘들은 분자로 가겠죠. A9, A5, A가 14개, B가 5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곱해질 거니까. 자, 나눗셈은 분모로 들어갈 거니까 A 8개, B 4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6제곱근에 A가 6개 남을 거고 분자에 B가 딱 하나 남네. B는 나갈 친구가 없습니다. A는 나갈 수 있고요. B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일단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일단 얘 두 개 곱해서 6제곱근 A 쓰시고 CB 제곱근 A 쓰시고 CB 제곱근 A 쓰시고 6제곱근 A 쓰니까 야 뭐야 이 문제를 왜 내는 거죠? 답은 1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얘들아 봐봐.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6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루트 안에 6을 내가 2 곱하기 3이라 쓰면은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반대로 쓸 수 있는 거 동의하시죠? 그러면 얘도 제곱근 A 곱하기 제곱근 4제곱근 A 곱하기 3제곱근 A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 동의하나요? 그러니까 얘는 다단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요 루트를 약간 주인공으로 보고 쪼갤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여기서 쪼개는 거예요. 잘 봐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헷갈리려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서 얘 두 개는 처리해서 여기 2가 있으니까 8제곱근 A 곱하기 3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뭐 한 거예요, 선생님? 여태 계속 했던 거 얘 두 개 곱한 거.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쪼개는 거예요. 루트 A 곱하기
8제곱근 A 곱하기 8제곱근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얘는 마지막으로 루트 A 곱하기 8제곱근 A 곱하기 24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자 지금 내가 하나하나 단계를 다 보여줬지만 잘 들어 앞으로 곱하기로 이어져 있으면 얘들 다 그냥 자르면 되고요. 잘 들으세요. 이게 더 중요하죠. 빨리 한 번 설명했으니까 빨리 푸는 방법. 잘라 그냥 두부 자르듯이 잘라. 루트 A 곱하기 자 얘는 4제곱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루트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2랑 4를 곱해서 8제곱근 A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A제곱도 나오긴 나오는데 세제곱근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지금 다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2, 4, 3 얼마? 24제곱근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풀 거라는 거죠. 지금 한 번 보여주겠지만 그럼 이제 끝났지. 24로 통일을 하는 거야. 아니 24로 통일할까? 잠깐만 뭘로 통일할까? 이게 일단 약분이 되잖아 지금. 약분되니까 12가 되고 1이 될 거고 2랑 8이랑 12의 최소 공배수는 씨발 24네 여전히. 어쩔 수 없네. 얘는 24제곱근 A의 12제곱 될 거고 내가 12, 12 곱한 거죠. 곱하기 24제곱근 A의 세제곱 될 거고요. 곱하기 24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 안에 것끼리 다 곱할 수 있으니까 24제곱근 10이랑 3이랑 2를 다 더하면은 17 A의 17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어렵게 풀잖아. 나중에 한 번만 수업 더 나가면 얘 이제 더 쉽게 푸는 법 더 배웁니다. 근데 지금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수아야 누가 더 커? 탈락. 누가 더 커? 4가 더 크죠? 왜 4가 더 커? 좋습니다. 자, 두 수를 그냥 비교하기 힘들 때는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뭘 비교할 거냐면 루트 5랑 세제곱근 10이랑 6제곱근 120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각각 제곱하면 얘는 튀어나오겠지만 얘들은 또 여전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몇 제곱하는 게 좋아? 2랑 3의 6의 최소 공배수 다 6제곱을 해버리는 거예요. 6제곱 6제곱 자 그럼 얘는 그냥 120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자 루트 5의 6제곱은 루트 5 2번 제곱하면 5니까 5를 3번 제곱하니까 1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6이 요 안으로 들어갈 거고 10이 6개 다 나가서 10이 2개 될 거니까 100이 될 거란 말이지. 따라서 A, C, B 순으로 크다. 그래서 동일한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개소를 비교하겠다. 이건 별로 안 어렵죠. 금방 풀 수 있습니다.